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기존 진행자 한태호 아나운서 대신 오늘은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 1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낮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로 강원도의회에서도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야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현직 의원 중에서는 단 2명만 연임에 성공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윤미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의 계획 들어봅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해서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고요. 오는 토요일 치악산 왕발걸음 축제가 진행됩니다. 축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천 개 사로 선지급액은 100만 원입니다. 오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는 오부제가 해제돼 사업자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당선인이 취임 후 곧바로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7월 20일까지 운영하는 인수위에는 30대 주부를 비롯해 여성과 농업, 경제, 복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원주시는 인수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지원팀, 위원회 운영팀, 정책보좌팀 3개 팀, 14명의 인수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인수지원단의 단장은 조종용 원주부시장에 맡게 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이후 강원도의회에서도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야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윤미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의 도정 그리고 도의회 운영에 대한 계획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윤미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9대 10대 도의회 의원 지내셨는데 재선 도의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3선 성공하셨죠.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인사 고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죠. 이번에 정말 너무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네. 새벽에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바람에 네. 사실 저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분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소한 차이로 당선에 손을 들어주신 우리 무실동 그리고 호저면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4년 전에 11석에 그치면서 소수당이 됐던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43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의 입지를 얻게 됐잖아요. 네. 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6석에 그쳤는데 야당의 3선 의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5명이 돼야 그 네. 의회 원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원주에서 3명,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춘천에 1명이 당선돼서 선출직 4명, 비례대표 2분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은 이제 겨우 초란 원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의회 상임위가 운영위를 빼면은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의원들이 6명이다 보니 각 상임위에 아마도 한 분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얼마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참 염려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야당일 때 더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풍 속에서 당선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역량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 말고도 춘천의 의원님도 3선이시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님들께 의정 활동의 노하우와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그 김진태 도정에 대해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면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급격한 정치 지형 변화가 도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도의장에 도전할 정도로 8년간의 경험이 있는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이번에 앞으로 이제 도의원 생활 어떤 비전과 각오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다수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의장은 뭐 물론이고 앞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4년간의 의정 활동이 참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네. 도지사도 바뀌었고 또 절대 다수당을 상대로 6석의 의석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실 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여성 최초 3선 도의원에 당선된 것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5분 자유 발언이라든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그 도정 전반에 대해 선언적 비판은 물론이고 대안 제시로 존재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소수 의석이지만 일상백의 각오로 일 잘하는 의원 또 원주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도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이제 원주 지역 제2선거구 이 무실동과 호저면 일대 맡고 계신데요.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이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지역의 현안 사업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공약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도소 부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무실동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불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주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가치센터를 유치해서 어린이들 그 클라이밍이라든가 방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트램펄린 같은 다양한 실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교도소 부지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나왔고 이번에 그 원광수 시장 당선인은 어린이 안전공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어떤 것을 가장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호저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생명농업의 전진기지로 구상을 하고 있고 누리버스의 운행을 좀 더 늘려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원주 시민분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성 최초 3선 도의원이란 참 영광스럽고 무거운 자리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 시민들이 주신 사랑, 초심의 마음 잃지 않고 원주 발전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는 50만의 광역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50만 원주 발전을 꼭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도의원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 소식인데요.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시기인데 대부분 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회 상임위 간사 명단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 소위원장으로 활약했었던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산자위에 잔류하면서 여당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또 이양수 의원 역시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간사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여당의 재선 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현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간사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또 삼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또 초선의 유상범 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방위와 법사위에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의원 역시 전반기 상임위 그대로입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한기호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 선임이 점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또 유상범 의원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로부터 법사위에 잔류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운영 정반과 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관할하게 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될 전망인데요. 다만 별도의 상임위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원구성에 따라서 상임위 명단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의원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선택을 보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로 등원하게 된 박정하 의원의 경우에는 1순위로 산자위를 그리고 2순위로 국토위를 적어냈는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양양 출신의 노용호 의원의 경우에는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야당에서는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사를 역임하면서 오랫동안 법사위에서 일한 송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산자위를 1순위로 희망했고요. 국토위와 정무위 순으로 상임위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전반기 국토위에서 활동했었던 허영 의원의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국토위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고 2순위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행언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분야의 현안들이 있는 만큼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상임위에 배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구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의 의정 활동을 바라고 있어서 산자위와 국토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출범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개원 준비가 한창이겠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어제부터 지방선거 강원도의원 당선인 49명에 대한 의원 등록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당선증과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갖춰서 도의회 사무처에 내게 되면은 개원 직후부터 의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23일까지인데요. 본회의장에 놓일 개인 명패도 이미 제작이 시작이 됐습니다. 11대 도의회 오리엔테이션은 23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11대 도의의 경우에는 정수 49명 중에서 국민의힘이 43명, 더불어민주당이 6명으로 구성되면서 막강한 여대야소의 지형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초선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당선인들을 선수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4선이 1명, 3선이 5명, 그리고 재선이 5명 등 총 11명은 도의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선이 절반 이상인 38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잔뼈가 굵은 기초의원 출신이 상당합니다. 전직 기초의원 출신은 15명,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나 정당인은 5명, 공무원이 4명, 교육장 1명을 비롯해서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사회단체 출신, 방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상당수가 초선 의원이지만 기초의회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라는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대 도의회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원 전문성 강화와 또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초기부터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23일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게 되면요. 이날 자리에서 당선인들의 상견례와 동시에 다음 달 1일 첫 임시회 과제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의장은 다수당이 맡게 되고요.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수와 나이 등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가 가장 높은 4선의 김시성 당선인이 당 내부의 의견 조율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의장 자리에는 3선의 김기홍, 권영열, 이기찬, 그리고 재선의 한창수 등 4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강릉의 권영열 당선인이 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유력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6석으로 면치를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의석 배분도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원 시작과 함께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만약에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될 시 어다간 논총에 뒤따를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강원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교육, 안전건설과 경제통상 등 상임위원회가 7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인선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도정 인수인계에 착수할 텐데 오늘 인수위원회가 모두 구성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 현판식을 열게 되는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새로운 강원도준비위원회가 김기선 인수위원장을 보좌할 공동부위원장에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과 김광래 가톨릭 관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선임하는 등 인수위원 20명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기획행정분과는 김학철 전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이 분과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위원으로는 손영기 강릉 영동대 부총장과 김원규 전 강릉부시장, 그리고 고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위원, 윤준호 이철규 국회의원 보좌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또 경제건설분과의 경우에는요, 초고속 반도체 설계 전문가인 문규 한림대 소프트웨어 학부 명예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게 됐고, 위원으로는 변지랑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최창규 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과 김규태 전 한국노총 강원도의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분과와 복지농립수산분과도 현장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의 이름이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과의 경우에는요, 김광래 부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하게 됐고요. 김근분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 생활체육회장, 그리고 유순각 강원연구원의 연구위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복지농림수산분과는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을 역임했었던 송정부 상지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위원으로는 김동일 전 강원도의장과 함종국 강원도의원, 그리고 김일한 변호사와 청렴어업인인 김필수 대일수산이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김진희 정책기획관과 송영욱 토직과장 등 24명이 파견이 되고요. 이번 인수위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60대 이상이 12명으로 과반이 넘겼고 50대가 4명, 40대가 3명, 그리고 30대가 1명 순이었습니다. 여성 인수위원은 3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원들 중에서 과거 선출직 또는 공직자로 활동했었던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원 준비위는 오늘 오전 11시에 강원도청 이청사에서 출범식 및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갖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오늘 소식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내일인 토요일 치악산 왕 발걸음 축제가 진행됩니다. 숲 해설가와 함께 치악산 둘레길을 걷는 행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치악산 왕 발걸음 축제. 어떤 축제일까요?
네, 내일인 토요일 옛날 드림랜드 자리인 소초면 학곡리에서 치악산 왕 발걸음 축제가 개최됩니다. 치악산 둘레길을 걷는 행사인데요. 태종이 온곡 원천석 선생을 찾아온 길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원주에서 살았던 온곡 원천석 선생은 고려 말 정치가 문란할 때 이에 한탄하면서 원주 치악산으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숨어 살았는데요. 당시의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온곡 원천석 선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치악산을 3차례나 찾아왔습니다. 원천석 선생은 오히려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태종이 방문한 길을 걷는 트레킹 행사로 이 왕이 발걸음했다고 해서 이름을 치악산 왕 발걸음 축제라고 붙였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있는 이름입니다. 내일 행사 진행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네,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걷기 행사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채롭게 행사가 꾸며졌습니다. 오전 9시에는 식전 행사로 군악대 공연과 난타 공연이 펼쳐지고요. 이후 개회식을 진행하고 둘레길을 걷기 시작해서 용소나무와 한다리골을 거쳐서 숲속 놀이터에 도착하면 숲속 열린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이 음악회가 끝난 뒤에 하산을 하면 경품 추첨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는데요. 걷기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 걷기를 어려워했던 분들도 지루하지 않게 둘레길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악산 왕 발걸음 축제 윤금순 추진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치악산 왕 발걸음 축제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올해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치악산 왕 발걸음 축제라는 게 저희가 지역 상권도 좀 살리고 그러려고 이제 그런 축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제 걷기 대회를 하면서 예전에 왕이 수레너매제를 넘었다 해서 수레너매제를 걷는 축제를 하면서 왕에 대한 선생님이 드셨던 밥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도 좀 하면서 그런 축제를 좀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축제가 사실 지난 시간 동안에는 치악산 후원 트레킹 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축제 이름이 바뀐 만큼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 축제는 단순히 치악산 트레킹을 즐기는 게 아니라 숲 해설가의 해설과 함께 둘레길을 걷는 행사인데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치악산 둘레길 3코스에 녹아있는 태종과 스승 원천석의 이야기를 테마로 행사가 기획됐습니다. 트레킹을 즐기면서 길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즐길 수 있고요. 또 곳곳에는 왕이 방문했던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왕이 탔던 어연 행차용 수레 포토존이 준비됐고요. 또 운곡 선생이 먹었던 운곡 밥상 사진 전시와 같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올해는 함께 준비됐습니다. 또 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요. 보물책 찾기에 참여해서 경품도 받을 수 있고요. 치악산 둘레길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태종의 역사와 함께 자연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를 했다고요. 네, 이번 행사는 원주시 지자체의 주체가 아니라 소초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추진했는데요. 그동안 침체됐던 옛날 치악산 드림랜드 일원의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된 행사입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사람들이 치악산 둘레길을 많이 방문하고 이곳이 전국 트레킹의 메카가 되기 위한 취지에서 행사가 준비됐는데요. 치악산 왕발걸음 축제 윤금순 추진위원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시면서 저희 치악산에 오셔서 왕이 걸었던 발자취를 함께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치악산 왕 발걸음 축제 참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옛날 치악산 드림랜드 주차장 일대에서 이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트레킹 참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데요. 경품 추첨과 보물찾기 경품에도 참여하셔서 알찬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예린이었습니다.